예, 뭐 아직도 국민들이 의혹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 그래서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타당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검증을 통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은 단 한 푼도 지원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브리핑 1호로 이걸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부로 내가 승인하고 집행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지난 1월에 이미 4개월 전에, 그죠? 대통령 발표하기 4개월 전에 이미 석유공사 내부에서 다 그런 절차를 거쳤고, 승인이 되어서 시작한다는 걸로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르웨이에 있는 시추선 그 선사와 벌써 계약을 했고, 임대 계약을 한 거죠. 용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인 809하고 6-109입니까? 거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김해공항에서 현장까지를 오고 가는 헬기도 이미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몇 달 뒤에 대통령이 방금 알았고 검토해 보니까 내가 지금 승인하고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처럼 말을 했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 국민들은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아, 그럼 한 4개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뻥튀기 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석유공사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한 11조 정도의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수익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지금 뭐 2,000조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나와서 하실 때. 그리고 산업부 장관은 뭐 삼성의 시가총액의 5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넉 달 사이에 이거 지금 한 200배 정도의 뻥튀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진실인지 우리는 더 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산자위 위원들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더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그리고 검증을 해보자. 교차 검증을 해보자.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될 때만이 지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의심이 커지고 실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은 또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자.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 밝혀주셨고요. 바로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의원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이름이 지금 바뀐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국민권익위가 아니고 건의위로, 영부인 건의위로 그럴 만큼 시중에 조롱과 비웃음이 나오는 그런 결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 내부의 직원들조차도 자조감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때 뭐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진짜 지나가는 소가 없는다는 이야기를 이럴 때 하는 말이겠죠.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당혹스럽습니다. 권익위가 스스로 존립 기반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정부기관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이 권익위 탄생은요, 이명박 정부에서 생긴 겁니다.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부방이라 그랬죠. 그래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위원회가 있었고, 그건 또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와대 비서관 할 때, 그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 이 두 개를 합쳐서 위원회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게 권익위가 이명박 정부 때 탄생하게 된 배경인데요. 진짜 권익위의 기능을 권익위 위원장이 스스로 포기한, 존립 기반을 스스로 부정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잘 들어왔습니다. 제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를 한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어쨌든 뭐 이 노란봉투법이 이름이 노란봉투법으로 생기게 된 게 그때 쌍용 자동차
그 투쟁을 통해서 손배소가 들어왔을 때 정말 그때 투쟁했던 노동자들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사망하게 되고 뭐 암에 걸린 분들 그 엄청난 비극이 그때 생겼죠. 그때 이제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누군가가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전달함으로써 노란 봉투법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말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진짜 주인, 그죠? 진짜 사장이죠. 진짜 사장 교섭법 이런 거예요. 진짜 사장이 나타나서 우리하고 교섭을 하자. 그런 말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배 폭탄 방지법이라는 말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건 뭔가 하면 노란봉투법 2, 3조에서 뭐 너무나 무차별적이고 남용되고 있는 손배 청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제어가 되어야만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손배폭탄 방지법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내 하청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아무리 노동자들이 그 사장하고 대표하고 대화를 하려 해도 이 대표가 하청기업의 대표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원청으로부터 딱 규정받은 그 금액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떠한 임금을 올려주는 이런 협상에 있어서 여지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원청에서는 그 너는 너희끼리 회사니까 너희끼리 해결하라.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 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큰 불행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진짜 사장이 나와서 교섭을 해라. 진짜 사장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원청이 이 교섭에 나와서 이 분쟁을, 이 쟁의를 해결하는 데 나오도록 하는 그런 이제 권한을 이 법 속에 넣는 것이죠. 그죠?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존의 그 거부권에 자초됐던 노란봉투법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돌아왔다라는 의견에 좀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기존의 노란봉투법에 이제 다 사실은 있던 거죠. 있는 건데 이번에 하나 더 이제 들어온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노동자가 아닌데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가 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이동 노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기존의 법에서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의 정의 밖에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이번에 다 포괄해서 그렇게 하려니까 좀 더 이제 진화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하면 법은 그 뒤에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규정하고 뒤따라가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도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이나 제도화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런 분들을 법적 보호 대상 안으로 넣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또 다른 야당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원님이 산자위 의원이시잖아요. 뭐 산자위라고 해서 꼭 뭐 부담되는 건 아니고요. 뭐 저는 산자위 관계없이 어쨌든 노동자들의 뭐 권익은 또 노동권은 잘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화가 되었고 선진화 대한민국은 뭐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표준에 맞는 모든 영역에서 그 표준이 지켜져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노동계에서만은 그걸 안 하려고 할까요? 노동법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오로지 사용자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노동법과 관련해서 노동의 권한과 관련해서 그럼 국제적 표준이 뭐냐? 그건 ILO 규정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역시 그 ILO 규정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건 다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고요. 제가 당혹스러울 거는 전혀 없고 아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업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그거하고 파업 조장하는 건 아무 관계 없죠. 예. 그 이제 사용자 측에서 지나치게 경계하고 지나치게 이제 자기들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은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예. 이번 한 주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좀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제 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나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고요. 저와 우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신속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21대에 못했던 거 22대에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주랑 내용이 참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재방송하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의원님은? 뭐 재방송하는 거 없죠. 대왕고래에 관해서 뭐 부가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이 대왕고래의 이슈는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올해 뭐 120억 예산이 확보된 거로 스타트를 하고 내년에 880억 예산을 더 투자해서 가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보 청구를 아무리 해도 정보를 안 줘요. 다 무슨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안 주는데 특히 이제 세 개의 회사에 지명 입찰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나머지 두 개 회사는 무엇이고 그 회사들은 어떤 입찰서를 내었고 이런 거 공개하라 해도 다 거부했잖아요. 근데 이미 두 개의 그 회사가 어느 것인지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들은 그 정보 공개를 못하고 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안 유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석유공사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정보를 보안을 지키지 못한 누군가가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내가 한번 따져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한번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예, 조금 더 따끈하고 조금 더 상세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